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Q&A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틀랜타 부동산의 최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Q&A 시리즈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은 새 집을 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그냥 면식이 좀 된 옛날 집이라도 사가지고 고쳐서 쓰는 게 더 나을까요? 어떤 대답을 지금 해주는 게, 왜냐면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이런 질문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이런 질문들이 어떠한 정답이 딱 정해진 것은 사실 없어요. 네. 그리고 마켓 흐름에 따라서 네. 이런 트렌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역에 따라서 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새 집을 구할 수 있는 선택이 있는 지역에서 네. 비슷한 가격이면 보통 새 집들을 많이 선호들 하세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보유했을 때,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을 경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새 집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은 보통 새 집을 많이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리세일인 경우에도 가장 인기가 있는 연수는 10년 안으로 된 집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네. 사실 10년 안에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요즘은 아예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나온 거 자체가 없잖아요, 집이 요즘에는. 네, 네. 공급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네. 새 집들의 가격이 일주일에도 뭐 7,000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너무 비싸요. 네. 요즘에. 그리고 이제 빌더들도 어떤 경우는 뭐 4채를 팔면 3,000불씩 올린다.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뭐 8채를 팔면 금방 6,000불이 올라가는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업데이트 인벤토리 리스트 네네. 프라이스를 계속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보게 됐었을 때는 네. 너무 가격이 일주일 전 가격이랑 일주일 후의 가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의아해하는 거는, 그렇다면 과연 어프레이저리 나와주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얘기를 하시곤 하시는데, 걱정될 수밖에 없죠. 네. 보통 리셀 같은 경우에도 좋은 리스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켓에 나오면은 하루 이틀, 뭐 심지어는 일주일 안에 보통 다 언더 컨트랙이 돼요. 그리고 멀티플 오퍼, 네. 바이어들이 그만큼 한 집에 뭐 5개, 6개 오픈은 기본으로 들어오고, 네. 많을 때는 몇십 개씩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풀 프라이스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해서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경우다 보니까 이제 셀러의 에이전인 경우에는 어프레이저 컨틴전시, 어프레이저 가격이 세일즈를 한 컨트랙 가격보다 낮게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딜을 하지 않겠다는 또 그런 조항으로 많이 컨트랙을 하려고 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캐시로 집을 사시는 바이어인 경우에는 네. 굳이 어프레이저에 관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네. 융자를 받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은행이 인정을 안 해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타이트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라지 어마운트로 다운을 하시는 네네. 그런 바이어들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안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미 어프레이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지만, 네. 뉴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프레이저이 안 나와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집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팔리는 집의 숫자와 비례를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보통 한 커뮤니티에서 집이 계속해서 뭐 일주일 간격으로 여러 채가 팔리면은 네. 가격 자체는 뭐 1,000불, 2,000불, 3,000불은 어프레이저 자체에서 그만큼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솔드 프라이스로 하는 네. 그런 세일즈 어프리치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코스트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그렇죠. 예, 머티리얼 가격을 해서 이 집을 지었을 때 토탈로 밸류를 또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럼 그 두 개를 거의
같이 해서 물론 이제 그 솔드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많이 하지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 어프레이저에 있어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네네. 근데 리세일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집의 밸류는 뭐 현재 30만 달러인데 오퍼가 너무 많이 겹쳐서 너무 네. 집이 없으니까 그렇죠. 32만 불에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프레이저를 해보니까는 31만 불밖에 안 된다. 네. 40만 불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그 디퍼런스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항상 이제 그게 요즘 마켓에서 풀어야 되는 딜레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바이어는 아무리 집을 찾아도 이 집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네. 그 차입금이 뭐 10,000불이 생겨도 바이어가 직접 10,000불로 커버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프레이즈 밸류가 또 그 커뮤니티는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가정으로 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가격 상승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빌더 측에서 네. 계약하는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급격히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빌더가요? 새집 지을 때? 네, 뉴홈에 네. 관한 어떠한 내용들이 네. 불과 한 달 전 틀리고 또 2달 전에 틀리고 예. 현재는 같은 달인데도 네. 초의 어떤 딜의 내용이랑 현재 또 딜을 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격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용이 바뀐다고요?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자세히 네.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다들 아는 얘기지만 네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머티리얼 가격이 거의 125%가 올랐잖아요. 네. 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더 마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네.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라면은 머티리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올려서 빌더 마진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프레이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갑자기 이게 125% 재료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켓에 그대로 곧바로 반영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코스트 어프로치를 해도 그게 안 그렇죠.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솔드 어프로치가 먼저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서서히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서서히를 네. 굉장히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무슨 네. 뜻인지 이해가 네, 되시죠? 네, 그래야지 네. 가격이 이제 그렇죠. 점점 마진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재료값이 올랐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빌더 마진을 일단 적게 해야 될 적게 거 하고. 아니에요. 네. 그래야지 지금 현재 마켓에 나오는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뭐 거기서 10채를 팔면 얼마를 올린다. 네. 뭐 5채를 팔면 얼마를 올린다. 그거를 4채에 팔리면은 뭐 3,000불 올린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그게 솔드가 빨리 되니까. 또 금방금 빨리 팔리잖아요, 요즘에. 네, 너무 네. 공급량이 없고 바이어는 네. 많으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는 업데이트가 빨리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프레이즈로 문제는 없고, 네. 그리고 빌더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잡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마켓의 가격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오는 큰 변화가 뭐냐면 네. 옵션 리스트 또는 스탠다드 피처 그 리스트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스탠다드 피처가 그 집의 구조나 이런 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 이 가격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옵션이 네. 예를 들어서 그 뭐 그라지도 오프너, 그다음에 윈도우 스크린, 그리고 뭐 그레나이트 카운터탑,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따라온다. 당연히 다 네. 있어야죠. 예, 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는데 네. 특히 큰 빌더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량으로 이제 구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베네핏이 있다 보니까는 그렇죠. 좀 덜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규모가 작은 그런 로컬 빌더라든지 스몰 빌더인 경우에는 네. 그 차익이 너무 이제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는 스탠다드로 들어가는 부분을 일부를 바꿔서 업그레이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또 올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불과 여름만 하더라도 네. 뭐 7월달, 8월달만 하더라도 그게 스탠다드였는데 네. 갑자기 9월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업그레이드로 옵션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
그러면은 그라지도 오픈호는 풀인데도 네. 이거를 따로 이제 그 차지를 하는 거죠. 네? 450불. 뭐 이런 식으로. 가라지도 오픈어를 차지한다고요? 네. 그럼 문을 그게 없으면 문을 뭐 손으로 가라지 문을 손으로 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아, 그건 너무한데? 네. 그래서 그거를 스탠다드 피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새 집을 구입을 하실 때에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심지어는 뭐 샤워 도어 같은 거, 샤워 도어도 보통은 다 그 스탠다드로 해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가격 안에. 네. 그런데 그것도 또 따로 옵션으로 이제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아, 네. 지금 너무했다. 그리고 네.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랜스케이핑, 네. 예, 뭐 사드라든지, 잔디. 예, 예. 그것도 스탠다드 피처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한을 해놨어요. 뭐 스탠다드로 해서 사드는 7 팔렛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거는 같이 떼잔대가 깔리고 랜스케이핑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 또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 그 완 팔렛, 그러니까 떼잔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완 팔렛이 500스퀘어피트 정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은 내가 땅이 앞마당, 옆마당, 뒷마당으로 해서 얼마 정도로 깔아야지만 될 것인가도 우리가 한번 피겨아웃을 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이, 너무하다. 그럼 잘못하다가는 세븐 네. 팔렛을 다 깔고 네. 나머지는 이제는 스탠다드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마당이 좀 더 넓은 집 같은 경우는 네. 파인스트로 같은 걸로 그냥 덮어놓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이제 그런 황당하죠. 부분들.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또 냉장고, 네. 워시앤드라이어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예전에도 그런 것들은 옵션에 들어갔고 업그레이드로 들어가긴 했어요. 네. 그런데 아예 큰 빌더도 냉장고는 아예 업그레이드 옵션 이런 부분을 없애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거는 그래요? 뭐냐면은 요즘에 딜리버리가 조금 늦어지는 성향이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네, 인해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클로징 날짜를 못 맞추게 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나머지는 다 해놨고 CO도 받았기 때문에 네. 서티피케이트 아큐펀시 다 받았고 네. 그런데 이게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플라이언스 부분이 딜리버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또 제대로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보통은 뉴홈 컨트랙의 경우에는 서바이브 클로징이라 그래서 그 클로징 당일 날까지 예를 들어서 뭐 DC 워셔가 도착이 안 됐다거나 네. 그렇게 하더라도 클로징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해야죠. 규정들은 있어요. 네. 그러면 클로징 하고 나서도 언제까지 그거를 마무리해 준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요즘에 많이 겪는 부분들은 보통 그 빌더들이 그런 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간적으로 잘 지키려고는 해요. 근데 가끔씩 이제 딜리버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클로징이 네. 좀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아예 그냥 업그레이드 그 옵션 자체 네. 네. 그 자체를 그냥 아예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옵션이 없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는 공유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우리가 당연히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뉴홈을 내가 샀을 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들을 하시지만 네. 반드시 지켜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계약하시기 전에 스탠다드 피처스 스탠다드로 이 집에 이 가격이 포함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이게 왜 당연히 이게 따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안 따라오니까 황당하니까는 네.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빌더한테. 이게 왜 따라와야지 안 따라오느냐. 이거는 옵션이다. 근데 너는 옵션 하지 안 했다. 또 이런 식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요즘에 네. 공급량의 급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음. 빠르게 지금 급변하고 있는 지금 마켓의
실정을 그렇네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야, 이거 제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마켓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대표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마치 뉴 빌더인 경우에는 빨리 사는 사람이 이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먼저 네. 집을 할 때 그냥 빨리 사놓으면 네. 나중에 거기 서브디비전이 다 찰 때쯤이면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좀 변화가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바이어들께서 혼자서 어떤 서브 디비전을 이제 드라이브 바이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가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짓고 있는 집들은 다 지금 언더 컨트랙 된 집을 그렇겠죠. 짓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요즘은 그렇겠죠. 특히. 네, 지금 인벤토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30일 내에 45일 내에 내가 입주할 수 있는 집들은 없다 보니까 항상 지금 내가 어떤 새 집을 계약을 하더라도 입주일은 그게 완공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내년 5월이나 6월 달에 완공되는 거 그런 거를 살 수 있는 초이스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그러면 최근에 나올 수 있는 거를 또 기다렸다고 해야지 해도 이제 그런 집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면 늦게 계약을 하면 또 그만큼 프로젝트가 늦어지는 것이고. 네. 근데 또 아까 그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낫을 잡아놓는 그 과정에서 빨리빨리 가격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는 네. 나의 어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나의 애거리가 그만큼 쌓이는 것이고 네. 이런 또 장점과 단점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마켓 그렇군요. 현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새 집을 구할까요? 옛날 집을 구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새 집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옛날 집 구하는 거 예전에 하시던 대로 하셔도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요즘 새 집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졌대네요. 그리고 집이 없답니다, 일단은. 예, 일단은 집이 없다는 거고요. 집을 짓고 있는데도 같은 서브디비전 안에서도 집을 살 때마다 점점점 나중에 짓는 집들 점점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지금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런 기본적인 상식들을 좀 가지고 집을 구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예전 같으면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 다 옵션으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탠다드 피처가 뭔지 요거 꼭 챙기셔서 혹시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없어요? 라는 말 나중에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꼭 챙겨서 잘 점검해 보시고 집을 구입하셔야 하겠다. 오늘 아주 좋은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뮤주얼 코주얼의 홍성구 기자였고요. 오늘도 좋은 아주 정보 전해주신 턴키 글로벌 부동산의 김효지 대표님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